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를 만들까요? 정말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은 판매량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는 하루에 90% 이상이 멈춰 있습니다. 머스크는 바로 그 멈춰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소유의 개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연결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율주행도, 로보택시도, 로봇도, 에너지 사업도 모두 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퍼즐입니다. 대부분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의 본질을 이해하면 왜 머스크가 자동차를 시작점으로 삼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사용자로 남을지, 주인이 될지로 나뉘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회사일까요? 다른 시스템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벽 시간대 도심 거리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기묘한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도로 위에 불빛만 번쩍이는 자동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운전석을 유심히 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운전대 혼자 스스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고 내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자산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 유리를 닫고 기름을 가득 채우며 뿌듯해하던 그 시절이 생생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처음 대출 업무를 시작했던 1980년대 초반에는 집 다음에 가장 큰 자산이 자동차였습니다. 차 한 대를 사기 위해 온 가족이 돈을 모으고 그 차가 집 마당에 들어오는 날엔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오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부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내 집, 내 차, 그리고 내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믿어온 경제의 문법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샀거나 혹은 살까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이 회사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설계한 이 시스템은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중산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려는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이 소장님, 요즘 세상이 왜 이리 무섭게 변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설계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충격적인 미래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자동차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즉 FSD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단순히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개인에게서 뺏어가는 도구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을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차를 사기 위해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게 은행의 주 수입원이었죠. 사람들은 그 차를 내 것이라고 부르며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서 주차장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든 사이 차가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은 플랫폼이 가져가고 여러분은 차의 관리비와 소프트웨어 구독료만 내는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엔 차를 한 번 사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 돈을 내지 않으면 차의 기능이 멈춥니다. 자율주행도
배터리 성능도, 심지어 가속 능력까지도 소프트웨어로 통제당합니다. 이건 소유가 아니라 빌려 쓰는 겁니다. 지난주 상감실에 찾아온 60대 개인 택시 기사 이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운전대 하나로 자식들 대학 다 보냈습니다. 서울 시내길은 눈 감고도 다 꿰 정도로 베테랑이시죠? 그런데 최근 로보택시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소장님, 내가 없어도 차가 알아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벌면 내 40년 기술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라며 제 손을 잡고 우시더군요. 맞습니다. 과거 마차가 자동차로 바뀔 때 마부들이 겪었던 비참한 최후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소유권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자산 중에 시스템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가치가 변하는 물건을 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료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배급받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시스템 안에 있는 집은 태양광으로 자가 발전을 하고 남은 전기를 비싸게 팔겠지만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2배, 3배 비싼 에너지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독거노인분은 여름에 에어컨 켜는 게 무서워서 복지관으로 피신하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나중엔 전기 없으면 물도 못 마시는 세상이 온다면서요? 라고 묻는 그분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독점한 기업이 국가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 위에 떠 있는 수천 개의 눈, 스타링크가 만드는 디지털 감옥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이 터진다는 건 축복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숨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시절만 해도 오지에서는 연락이 두절되는 게 방해냈습니다. 그게 때로는 자유였죠. 하지만 이제는 히말라야 꼭대기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테슬라 위성이 당신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히 통신망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대한 신경망입니다. 김 대표라는 제 지인이 있습니다. 해외 선박 물류 사업을 하는데 스타링크를 도입하고 나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더군요. 배가 어디쯤 있는지, 연료는 얼마나 쓰는지, 심지어 선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효율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거대한 감시망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AI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사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테슬라의 서버는 모두 알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 여러분의 로봇이 일하는 패턴, 여러분이 쓰는 에너지의 양까지 모두 수치화되어 누군가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1984년 소설 속에 나오던 빅브라더가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편리함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통제의 바늘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진실은 부의 재편이 이미 끝났고 우리는 마지막 열차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평생 믿었던 은행이 문을 닫고 대기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책상이 없어진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시스템에 속지 않겠다고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시스템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망한다고 울부짖을 때 조용히 달러를 모으고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샀던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설마 내 직장이, 설마 내 아파트가 망하겠냐며 눈을 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이 충격적인 미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이용당하는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설계도의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될 것인가? 제가 상담했던 박영식 씨는 퇴직금 5억 원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시중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라고 말하던 그분께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5억 원의 가치가 기술혁명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증발하고 있는지를요. 반면 미래의 인프라를 공부하고 조금씩 지분을 모아간 젊은 친구들은 이미 자산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노동 수익의 함정에서 즉시 탈출하라는 겁니다. 이제 몸으로 때워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 일하는 세상에서 노동력만으로 부를 쌓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빚이 없었고 자신 대신 일해줄 자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이라는 38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차를 팔고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매달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래 인프라 기업의 지분을 꾸준히 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궁상맞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연봉보다 더 많은 배당과 자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고 차가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나를 위해 일할 기계를 사 모으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소유하지 말고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집 한 채에 모든 재산을 올인하고 평생 빚을 갚으며 사는 방식은 이제 위험합니다. 시스템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보고 그 설계자의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현우 씨는 전세금을 빼서 일부를 미래 기술주와 에너지 인프라 자산으로 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정체되어 있지만 그가 가진 지분은 전 세계가 테슬라의 시스템으로 편입될수록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묶여 있지만 지분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적 실업에 대비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문맹은 미래의 가장 무서운 가난입니다. AI가 무엇인지, 로봇이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지 공부하십시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나는 성공한 은퇴자들은 모두 손주들보다 더 열심히 신기술을 공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체 노동을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이해하는 머리로 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올 겁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노동과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올 겁니다. 1997년 당시 준비했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지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변한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내 시대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설마라는 단어가 수많은 가장의 어깨를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만든 신세계의 부속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세계의 설계도를 공유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내가 가진 자산이 10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지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거대한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